네, 조합포토 김철, 우리 시즌 테마 전무만 작가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작가님들 어제 수요일날 강의 진행한 뱅큐 라이브 방송 잘 보셨나요? 네. 우리 지금 이 영상은 새로 우리 시즌 테마 전문반 작가님들을 위해서 3월달 주제가 접사 촬영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총 정리해 드리는 그런 시간도 갖고, 또 앞에 수요일날 강의해드렸던 내용들을 조금 더 핵심 팁을 담아서 저희가 시즌 테마 우리 전문반 작가님들께만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으로 그렇게 묶어서 다시 또 인사를 드립니다. 일단 강의 관련 자료는 제가 어제 활용했던 자료로 다시 한번 우리 3월달에 진행했던 여러가지 이 접사 사진 촬영에 대한 준비부터 촬영까지를 한번 훑어드리는 마지막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결과물은 이제 이렇게 여러가지 작가님들께서 촬영하시는 꽃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겠죠. 대신 이제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맹점은 꽃의 크기는 작고, 그 다음에 접사 렌즈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근접 촬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리개를 많이 조인다고 하시더라도 초점 심도가 극한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서 뒤로 밀려나야만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작가님들이 원하시는 앵글이 아니고 뒤로 밀려난 상태에서 나중에 사진을 자른다고 하면 또 그만큼 퀄리티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초점 쉬프트라는 기능도 같이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카메라에 있는 자동 초점 쉬프트 기능도 좋습니다만 예측하지 못하는 그 간격 범위를 카메라가 자동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부분을 나중에 사진을 다시 걸르셔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좀 있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아예 카메라에 있는 초점 쉬프트 기능을 무시하고 수동으로 촬영해서 하나씩 정확하게 필요한 사진까지만 딱 검출해서 합성하는 방법까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장비에 대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접사 렌즈를 쓰셔도 좋고요. 아니면 조금 우리가 초점 블리딩이라고 합니다. 현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단초점 렌즈인데도 불구하고 초점 링을 돌리시게 되면 줌이 아닌데도 초점 위치에 따라서 피사체 형상이 크기가, 즉 화각이 바뀐 것처럼 앵글 범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앵글 범위가 바뀌다 보니까 나중에 초점 쉬프트처럼 여러 장을 촬영해서 합성을 하실 때 크기가 똑같지 않다 보니까 마지막 합성해 놓은 결과물이 부분적으로 중간에 블러 현상이 생기거나 잘 붙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SLR용 접사 렌즈는 니콘이든 캐논이든 전부 다 비슷하게 그 정도의 초점 블리딩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니콘 Z 미러리스나 캐논도 마찬가지 이 미러리스 계열의 새로 나온 신기술의 렌즈들은 초점 블리딩, 즉 초점 링을 돌렸을 때 앵글 범위가 바뀌는 정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단 DSLR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 초점 블리딩, 즉 초점을 바꿀 때 앵글이 조금 폭이 뒤쪽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즉 피사체가 작아지는 이런 현상을 합성 과정에서 억제하기 위해서는 피사체를 꽃이라고 하면 중앙에다 놓고 하셔야 이렇게 가운데를 중심 방향으로 줄어들게 되면 나중에 합성할 때 포토샵에서 그 위치 자리를 잡아주는데 조금 유리하거든요. 한쪽으로 나중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여백을 두실 거면 그런 경우에는 마지막에 크롭으로 자르시면서 공간의 여유를 두시는 방법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접사 링, 요거는 이제 초접사는 제가 4월 중에 한번 접사 링을 준비가 되면, 지금 우리 신청하신 작가님들 접사 튜브는 내일 최종적으로 명단 신청하신 분들 딱 정리해서 주문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도착이 되면 초접사는 바람이 안 부는 저희 교육실에서 다시 한번 또 모시고 실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개짜리로 되어 있는 거 먼저 1차로 선 주문한 샘플을 받았는데요. 괜찮습니다. 비싼 겐코가 한 18만원 내외 정도가 되는데요. 다른 브랜드인데 거의 형태 거의 비슷하고요. 앞뒤 다 황동으로 되어 있고 만듦새도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AF 작동 구동 능력도 거의 비슷하고요. U형 만듦새도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작가님 한꺼번에 단체로 그렇게 주문해드리고 도착이 되면 초접사는 다시 한번 모시고 안내드리겠습니다. 앞에 근접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렌즈가 코 앞까지 진입을 하게 돼요. 코 앞까지 진입을 하다 보면 105mm 같은 경우에는 이 센서면 기준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대략 한 31cm까지 접근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센서면 기준이니까 이 앞에 렌즈하고 후드까지 끼우시게 되면 바로 이 렌즈 후드 끝 앞에까지 꽃 부분까지 접근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몸으로도 가리시고 후드로도 가리고 장비로도 가리다 보니까 꽃이 조금 어둡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죠. 그래서 제가 준비해드린 요거 우리 신윤 전무만 작가님들은 다 준비해드렸죠. 요걸 이제 활용해서 빛을 또 확보를 하시면 되세요. 그게 아니면 조금 더 전문적으로 약간 좀 퀄리티를 좀 높이실 때는 이런 장비가 있으면 좀 더 좋겠죠. 삼각대는 우리 지난주 주말에 선유도 화단에서 선유도 공원 화단에서 실습하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삼각대가 크니까 많이 불편하셨죠. 조그만 삼각대를 갖고 오신 미니 삼각대를 준비하신 작가님들께서는 촬영도 편하고 촬영 장수가 많은데 삼각대를 긴 거를 쓰시다 보니까 자리 잡고 위치 이렇게 삼각대 펼치고 구도 잡는 데만 시간이 꽤 오래 걸리셨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건 아닌데 가급적이면 접사, 즉 아래쪽에 밑에 낮게 깔려있는 이런 초생식물들이라든가 지피식물들, 바닥에 깔려있는 낮게 자라고 있는 지피식물들은 미니 삼각대를 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볼헤드는 일반 볼헤드보다 기어 헤드의 특성은 갖고 계시는 작가님들은 일반 볼헤드하고 기어 헤드의 차이점은 명확하게 내 피부로 와 닿으시죠. 그걸 풀었다가 잠갔다가 이거보다 돌려서 앞뒤로 이렇게 좌우로 앞뒤로 하시면 그게 기동성이 준비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들고 가시거나 이럴 때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일단 장비를 장착하고 난 상태에서는 그만큼 기동성이 더 빨라지는 거죠. 다음 촬영을 할 때 빨리빨리 조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촬영하시는 장수도 그만큼 많아지고 그만큼 A컷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확률도 높다라는 거죠. 대신 각 작가님들마다 선택이니까 꼭 구매하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미 구매하시거나 준비하시거나 갖고 계시는 기어헤드를 갖고 계시는 작가님들은 분명한 차이를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 포커싱은 뭐 갖고 계시는 작가님도 계시고 없으셔도 되고요. 초접사할 때는 반드시 있으셔야 되는데 따로 구매를 그냥 한번 촬영하고 안 하실 거면 교육실에서 할 때는 제가 갖고 있는 장비를 대여를 해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꽃 가운데 수술에다가 이렇게 맞추게 되면 조리개를 다 조인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F32까지 조인다고 하더라도 근접 촬영일 경우에는 초점 심도가 1cm 엄지 손톱 내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조리개를 다 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뒤쪽하고 이 앞쪽은 초점 심도를 확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초점 시프트를 하셔야 해요. 초점 시프트는 이런 방법으로 해요. 아예 수동으로 놓으신 상태로 작가님들 카메라에서 초점 시프트
자동화 기능 말고요. 라이브 뷰로 수동으로 검출하는 방법 설명드렸었죠, 현장에서. 자, 그건 다음 영상에서 직접 카메라를 켜고 제가 조치 방법을 순차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 장 여기다가 맞춰서 찍고,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여기, 꽃을 하나씩 공략을 하시는 거예요. 꽃 잎을 하나씩 이렇게 하고, 가운데 있는 요 중앙에 수술 부분도 하나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장수는 굳이 너무 많이 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세요. 일단 부분적으로 꽃을 뱅글을 한번 돌기만 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 정도 꽃은 실제로 요 꽃이 대략 지름이 대략 한 4cm 정도쯤 됐던 꽃이거든요. 요 정도면 9장에서 뭐 좀 섬세하게 촘촘하게 요런 사이사이에 있는 꽃잎까지 다 공략을 하신다면 한 20장 정도쯤까지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찍어서 합성을 하시는 거예요. 합성 방법은 다시 또 영상으로 포토샵으로 어떻게 이 사진을 어떻게 합성을 했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일단 등배율이다 보니까 접사 렌즈는 가깝게 가실 수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촬영할 때 정노출로 한번 촬영을 해놓고 뒤쪽의 배경을 만약에 어둡게 하고 싶다 그러면, 정의를 말씀드리면 한번 정노출을 한번 찍어 놓고 감도하고 조리개 값은 건드리지 마세요. 셔터 스피드만 한 스탑을 올려서 찍으시고, 뒤쪽 배경이 검게 만드시고자 할 경우에 계속 셔터 스피드만 올려서 만족스러울 때까지 계속 찍으시는 거예요. 계속 찍어 보시는 거예요. 찍고 해서 충분히 껌껌하게, 이 정도면 나는 뒷배경이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정도의 껌껌함이다 라고 하면 거기서 딱 멈추시고, 그 다음에 똑같은 그 노출 정보로 바로 이 플래시로 앞에 꽃 앞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시고 방향을 바꿔가면서 몇 장을 찍어서 마음에 드시는 A컷을 얻으시는 거예요. 꽃이 약간 클 경우에는 제가 드린 요 미니 플래시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플래시하고 동조를 시킨 상태로 요 스누트로 요 빛이 바로 꽃 아래쪽으로 다른 쪽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따로 위치를 맞춰서 이렇게 해서 찍으시면 되세요. 만약에 이 스누트는 동조가 된다면 스누트 장비는 또 이것도 마찬가지 한번 쓰시고 더 활용 용도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 문구점에 가시면 까만색 부직포가 있으니까 부직포를 똘똘똘 깔때기처럼 말아서 이렇게 끼워가지고 고무줄로 묶으신 다음에 그렇게 활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뒷배경을 검게 만드는 방법은 어두운 곳을 뒷배경을 찾는다, 또는 몸으로 가린다, 뒤에다 검은색 천을 댄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외력적으로 뭔가 조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번거롭고 불편하고 환경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늘 쪽을 찾으려면 꽃 방향이 그게 예쁜 방향이 아닐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 작가님들이 직접 어떤 뒤의 후면적인 상황을 인공적으로 연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을 까맣게 만드는 방법은 셔터 스피드나 조리개를 조이신 상태로 사진을 어둡게 만드시고 꽃에만 별도의 빛을 조명을 쏘시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결과물을 얻으실 수가 있으세요. 사진은 빛입니다. 사진은 빛. 후보정에 대한 2차적인 보정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원판 자체의 빛이 필요한 곳과 필요하지 않은 곳을 명확하게 분리를 하셔야, 그래야 후보정을 하셨을 때도 사진이 그만큼 빛을 발하는 거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정리 싹 훑어드렸고요. 두 번째 영상하고 세 번째 영상은 카메라 조치하시는 방법, 장비, 그 다음에 마지막 보정법 이렇게 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